연애할 때 걱정이 상대방이 바람기가 있는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람기를 파악하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건 상황 혹은 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바람 피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람기 있는 사람 혹은 바람기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요. 바람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력으로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바람기는 과학이다. 첫 번째, 바람기를 파악하는 과학적인 방법 첫 번째입니다. 있는 물건을 새 물건으로 자주 교체하는 사람. 이미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겨워서 혹은 새로운 게 더 좋아 보여서 질리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뉴페이스를 좋아하는 사람, 물건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애인이나 배우자도 사실 금방 질려서 빨리빨리 교체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있는데도 자꾸 새 물건을 자주 교체하는 사람은요, 물건만 지겨운 게 아니고 사람도 금방 질린다. 바람기를 파악하는 과학적인 방법 두 번째입니다. 길을 잘 찾는 사람이에요. 뇌과학에서요, 요즘에 많이 나온 이야기죠. 가정적인 쥐와 바람기 있는 쥐를 대조했을 때 바람기 있는 쥐가 공간 학습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많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공감 학습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고 공간 학습 능력이 높은 사람은 바람기가 훨씬 더 다분한 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기를 파악하는 과학적 방법 세 번째입니다. 오래된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래된 우정을 쌓는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정을 쌓는 기간을 갖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심리 연구에서는요, 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가정적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정을 쌓을 때 바소프레신이 분비되는데요. 바소프레신은 뇌의 시상하부 쪽에서 많이 분비되는 수용체로 정을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람기가 있는 쥐에게 바소프레신을 주입하니까 가정적인 쥐로 변했다는 거예요. 즉, 오래된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들은 정이 있기 때문에 정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기를 파악하는 과학적인 방법 네 번째입니다. 의미 없는 스킨십을 잘하는 사람. 바람기가 높은 사람은요, 성적 개방성이 굉장히 높아서 자기의 감정과 스킨십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킨십이나 성적인 행동을 감정과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성적인 개방성이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이지만 세심하거나 배려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혹은 연애를 하는데 그냥 스킨십을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하고 스킨십이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배려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성적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성적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바람기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기를 파악하는 과학적인 방법 다섯 번째입니다. 즉흥적이고 게으른 사람도 바람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바람기와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자신이 정한 목표나 자신에게 주어진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실성은 내가 정한 목표나 나에게 주어진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은 즉흥적이고 목표 달성이나 나한테 주어진 규칙을 굳이 지키지 않아요. 사실 이거하고 우리 관계에서의 성실성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 통제력이 높고 그리고 본능을 억제하면서 바람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 규칙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지킵니다. 아무리 성실성이 높아도요, 바람 피우는 것 좀 괜찮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거기에 쓸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셔야 돼요. 하지만 성실성이 높은데 바람을 피우면 안 되지, 규칙대로 해야지, 이런 경향성이 높으신 분은 바람기가 낮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바람기를 파악하는 과학적인 방법 여섯 번째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도 바람기가 굉장히 다분하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상처를 잘 받아요. 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불안을 굉장히 쉽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기분 나쁜 게 있나? 그러면서 불안감을 느껴요. 그 불안감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자꾸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민성이 높은 사람은 갈등이 생기거나 상대가 나에게 호감이 없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바람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방어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은 이 불안감이 결국은 바람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기를 파악하는 과학적인 방법 7번째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람기가 높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바람을 더 잘 피웁니다. 연인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약하고요. 바람을 피우더라도요,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도취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성공 혹은 자기의 실패에 민감하고 자신이 우월한 영역에서 우월감을 쉽게 느낀다는 것, 즉 잘난 척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이성들한테 아주 쉽게 접근을 하고 아주 쉽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연애를 하더라도 아주 쉽게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바람을 잘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기를 파악하는 과학적인 방법 8번째입니다. 종교성이 낮은 사람. 이 종교성은 종교를 믿고 안 믿고, 종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종교성은요, 세상에 이 절대자가 있어서 절대자가 나를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쁜 짓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성이 높은 사람은 바람을 잘 피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성이 낮은 사람은 누가 날 보겠어,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는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가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이런 행동하면 벌 받아, 아무리 사람들이 안 봐도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종교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니 아무도 안 보니까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던가, 혹은 과속을 하더라도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서 과속을 하고, 그리고 새벽 2시에는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공공연한 규칙을 자주 사람들이 안 본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종교성이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바람기를 파악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과학적이라는 건 결국은 심리 결과들이에요. 뇌과학, 심리 연구, 그리고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람을 안 피워요에 대한 거니까, 이런 행동들이 애인한테서 혹은 썸남한테서 썸녀한테서 보인다면 눈여겨서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행동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행동이 그 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